대학 가는 데 있어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크게 5개의 전형이 있죠.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정시와 수시 2개 전형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수시란 건 또 4개의 전형이 있잖아요. 4개의 전형이 교과, 학종, 논술, 그 다음에 특기자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시 전형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 중에서 교과나 학종 지금 우리 학원에 오는 친구들이 중에서 반수를 생각하는 오는 친구들 중에 교과나 학종을 합격을 붙었는데 생각보다는 내가 수능을 잘 봤는데 거기를 갔다는 게 좀 아쉬워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교과나 학종으로 갔더니 좀 수시 교과나 학종으로 고3 때는 무조건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서 교과나 학종으로 원서를 써가지고 합격을 해놨는데 막상 다녀 보니까 좀 본인의 자존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미래의 어떤 비전이라든지를 생각하면서 좀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3 때와 달리 막상 대학을 들어가서 생각해 봤더니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많이 오는데요. 일단 전형의 종류를 따지면 어떤 전형이 제일 많이 사람을 분도 알고 계십니까? 음, 그냥 결론부터 그냥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정시 전형과 수시 전형이 있을 때 또 수시도 여러 가지 전형이 있을 텐데 제일 대학을 많이 뽑는 전형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어, 전국적으로 전국 197개 대학으로 다 따지면은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 교과 전형입니다. 노란색 45%. 교과 전형이 제일 많이 뽑고요. 근데 저는 전국 197개 대학 중 노란색은 별로 얘기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주로 얘기할 것들은 우리 학원에 저희 강북청소학원에 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서울 소재 그래도 상위 15개 대학 이상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오기 때문에 그 친구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친구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빨간색인데요.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정시 전형입니다. 40%. 그래서 일단은 정시로 40%를 뽑는구나. 그 다음에 학종으로 36%이 정도로 뽑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 학원에 또 최상위권 의치한약수로 가 있다, 메디컬에 가 있다는 친구들 꽤 많이 옵니다. 그런 친구들 봤을 때는 역시 노란색인데 제일 많이 뽑는 점은 역시 교과 전형. 이 교과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역 규정 전형으로 뽑는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많고요. 그리고 그것과 비슷하게 뭘로 많이 뽑냐면 역시 정치 전형으로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정시와 수시 다 준비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정시 전형이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많이 뽑는 전형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 학원은 정시로 대학을 많이 보낼까요? 수시로 대학을 많이 보낼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재수학원이니까 정시로 대학을 많이 보냅니다. 그럼 수시로는 어느 정도 보낼 것 같아요? 저희 학원에서는? 잘 생각 안 해보시죠? 저희는 다 정시로 보낼 것 같죠? 저희 학원 작년에 600명이 마쳤습니다. 저희 학원에 작년에 우리 학원을 마친 거 정확하게 한 580명 정도 되는데 그 580명의 학생들 중에 120명은 수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수시로도 대학을 보내는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이런 전형들. 대다수 그 120명 중에 제일 많은 학생들은 논술로 제일 많이 보냈어요. 저희 학원의 입장에서는 논술로. 논술이 뽑는 인원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낸 이유는 저희 일단 교과나 학종으로 갈 만한 친구들은 고3 때 대부분 갔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고3 때 대부분 갔을 거고 저희 학원에 재수하러 오는 친구들은 교과나 학종으로는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제가 논술로 저희 학원에 논술 선생님들이 꽤 훌륭하신 논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시는 논술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작년에 한 80명 정도 논술로 대학을 보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40명 정도는 역시 저희가 오면은 저희 이따 말씀드렸지만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 유력 컨설팅을 진행하는 전문 입시 컨설턴트들이세요 다. 그분들께서 다시 저희 학원에 오게 되면 학생들 다 분석을 하십니다. 우리 학생들 가장 유리한 점이 뭘까 해서 그런 것들 이용해서 교과나 학종으로 고3 때는 떨어졌지만 다시 그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보내고 또 나머지 학생들은 대부분은 정시로 수능 점수 많이 올라가니까 수능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대학을 갈 때는 사실은 고3 때 생각하실 때 대학 가는 게 뭐가 제일 유리하다고 들으셨어요? 교과 전형 학종 그다음에 뭐 논술 그다음에 정시 어떤 게 제일 유리하다고 들으셨나요 혹시? 교과가 제일 유리하다고 고3 때는 선생님들한테 들으셨죠 많이들. 그래서 우리 애들은 수시로 대학 가야 돼 이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죠. 자, 그런데요 경쟁률이 높은 전형이 유리할까요? 경쟁률이 낮은 전형이 유리할까요? 우리 아이가 가는데 경쟁률이 5대 1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200대 1이었으면 좋겠어요?
경쟁률이 5대 1이 좋겠죠. 아무래도 경쟁이 낮은 전형일수록 유리할 겁니다. 그럼 실제로 전년도의 경쟁률이 어땠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전년도의 경쟁률을 봤더니 위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희 학원에 오는 친구들 보통 상위 15개 대학을 목표로 그 이상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는 상위 15개 대학만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위 15개 대학을 보고 봤더니 위에는 정시 전형 3년치입니다. 2025학년도까지 올해 대학 들어간 애들까지. 밑에 봤더니요. 수시 전형의 상위 서울 지역 15개 교회의 수시 전형 합격률을 봤더니 경쟁률을 봤더니 3년 전에는 19대 1이었고요. 재작년에 20대 1이었고요. 작년에는 21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전형은 평균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쟁률 중에서도 제일 높은 전형 작년에 경쟁률을 쭉 비교하면 교과가 11대 1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종이 15대 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이 65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로 합격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65대 1이니까. 왜 논술이 경쟁률이 제일 높아요? 가진 게 없는 애들이 다 논술로 몰리니까. 교과나 학종을 못 쓸 애들이 다 논술로 몰릴 거네요. 서울 지역 상위 15개 대학 안에 가려면 교과로는 대충 내신 2.0 이내에 들어야 될 거고 학종으로는 못해도 2.5 이내에 들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일반 인문계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그럼 그거에 못 드는 애는 다 논술로 가려고 할 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정시 경쟁률은 어때요? 봤더니요. 서울대 5대 1이 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연대 역시 5대 1이 넘는 경우가 없어요. 고대 5대 1이 넘는 경우가 없어요. 쭉 보시면 평균 경쟁률이 몇 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대 1 정도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아까 경쟁률이 높은 전형이 유리화됐어요? 경쟁률이 낮은 전형이 유리화됐어요? 경쟁률이 낮은 전형이 우리 아이가 원서는 데가 원하셨다 했잖아요. 그럼 경쟁이 낮은 게 뭐예요? 정시잖아요. 그럼 정시가 대학 가기 더 쉽네요. 논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은 왜 우리 아이들은 수시로 대학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분들이 거짓말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앞에 말을 생략했다 생각해요. 어떤 말을?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 학교 아이들은 수능 대비를 하지 않는 우리 학교 아이들은 뭐가 더 유리해? 수시가 유리해 라고 표현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이 동네 일반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럼 수능 대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능 대비를 하면 당연히 정시가 더 유리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경쟁률이 낮으니까. 고3 때 학교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왜 우리 아이들은 수시가 유리하면 그분들이 말씀하신 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시는 재수생하고 싸움하기 힘들어. 그분들의 주요 논리가 그거 아니었나요? 재수생들 싸움하기 힘들어의 논리는 뭐예요? 재수생들은 뭘 하니까? 수능 준비를 하니까. 수능 준비를 하는 재수생들한테 싸움하기 힘들어.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애들은 수능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수능 준비를 하면은 정시가 유리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저쪽 강남이나 서초 쪽에 가면은 그 동네 아이들의 대부분이 정시를 준비합니다. 전교 20등, 30등 안에 들지 않으면. 왜? 눈높이가 되게 높은 대학에 가 있으니까 애들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나 학종을 하려면 내신이 몇 이내에 들어야 되는데 모든 학생이 내신 몇 이내에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시를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고3 때도 정시를 많이 가요, 사실은. 뭐 하니까? 수능 준비를 하니까. 근데 그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들이 고3 때 수능 준비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꽤 많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감안해서 그럼 너는 수시가 유리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라고 여기 온 거예요? 수능 준비를 하려고 온 거잖아요. 수능 준비를 하려고 왔으니까 수능 준비를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정시 경쟁률이 낮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시는 원서 3개 쓰고 수시는 원서 6개 쓰잖아. 그러니까 이거 2배 해야지. 근데 이거 2배 해도 수시 전형의 경쟁률보다 낮잖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수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할 거고 그러면 대학을 가는 길이 전년도 고3 때보다는 좀 쉬워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희망을 드리려고 일단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부모님들 만날 때 제가 항상 이 자료를 보여드려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부모님들. 그래서 학생들 수능 공부 시키시라고. 수능 준비하면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근데 이런 자료를 거의 저 만나서 보는 거 말고는 거의 못 보신 적이 없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래서 혹시 동생분들이 있으면 이런 자료 좀 확인해 주시고, 아, 동생들 수능 공부를 시키시라고. 그러면 대학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테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입시에 대해서 올해 입시의 가장 큰 하두는 사실은 이건 것 같아요. 사탐론. 그러니까 올해 입시가 전년도와 달라진 게 몇 가지 있어라고 몇 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하나는 의치대 정원이 획일된 거. 1년 한번 딱 하고 그분께서 확 질러버리시고 그냥 물러나셔가지고 획일된 거. 뭐 이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무전공 전형의 확대. 이것도 그분이 되게 강조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무전공 전형의 확대인데 올해까지 계속 확대가 될 거예요. 이건 대학의 입장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대학도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무전공 전형의 확대는 사실은 지금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어떤 전형 쓸 건지는 원서 제 오랜 경험에 의하면은 시험 보고 나서 수능 보고 나서 점수 나오면 점수 맞춰 원서 쓰는 거지. 내가 지금 원서 쓴다는 게 무전공 전형이니 뭐니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원서 쓸 때 고민할 일이고. 근데 올해 이제 많이 결정하는 것들은 요거죠. 사탐론. 그러니까 이건 전년도예요. 전년도에 그 전에 비해서 전년도 수능 봤던 친구들을 봤더니 과탐의 비율이 줄고 뭐가 늘었다? 사탐의 비율이 늘었다. 라는 게 작년 입시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 특히나 생윤과 윤사와 한국지리 뭐 이런 데들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많이 줄고? 지우각, 생명과학이 그 전년도에 34%, 36%인데 합해서 200%입니다. 두 과목씩 하는 거니까 34%, 36%였는데 29, 31%로 줄어들고. 이해되시나요? 이게 작년 모습이었어요. 올해는 이게 더 심화됐을까요? 이게 더 완화됐을까요? 이게 더 심화됐겠죠. 얼마나 더 심화된지 볼게요. 자, 아직은 재수생까지 다 보는 건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3월 학평 자료 있잖아요. 3월 학평. 고3들이 봤던 거. 고3들이 봤던 것만 제가 비교해 봤어요. 작년과 올해를. 괜찮죠?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봤더니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봤더니요. 고3들이 보는 3월 학평에는 투 시험을 안 봐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원만 쭉 있는 거예요. 원만 쭉 있는데 물리 3% 줄었죠. 화학 4% 줄었죠. 생명과학 6% 줄었습니다. 지구과학 6% 줄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6% 줄었다는 얘기니까 지구과학만 선택한 애로 따지면 몇 퍼센트 줄은 거예요? 5%가 줄은 거죠. 이해되세요? 20%가 줄어드는 거죠. 원래가 30%인데 그게 24%가 됐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5분의 4가 됐잖아요. 5분의 4가 됐으니까 그럼 지구과학만 선택한 애는 몇 퍼센트 준 거예요? 20%가 줄어든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작년까지 지구과학을 예를 들어서 뭐 숫자로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97,000명이 시험 봤었는데 올해는 84,000명만 84,900이니까 85,000명만 시험 봤대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 8등급 봤던 애가 작년에 7등급 봤던 애가 지금 몇 등급이 되는 거예요? 9등급이 된다는 뜻이죠. 이해되세요? 밑에 20%가 싹 날아가 버리면. 작년에 7등급 봤던 애가 지금 9등급. 작년에 5등급 봤던 애가 지금 몇 등급? 7등급. 그게 줄어들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물론 다 밑에만 줄어들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단순히 밑에 애들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빠지겠어요? 못하는 애들이 빠지겠어요? 주로 못하는 애들이 빠질 거잖아요. 잘하면 계속 그거 하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많이 빠진 게 뭐예요? 생명과학 31%, 25% 역시 20% 빠졌어요. 생명과학을 선택했던 애들 중에서는. 지구과학을 선택했던 애들 중에서는 20% 빠졌고 그냥 6% 빠졌다가 아니라 그 과목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4%까지가 1등급. 그 다음에 7%, 11%까지가 2등급. 그 다음에 23%까지 3등급이잖아요.
그럼 20%가 빠졌다는 얘기는 역으로도 마찬가지고 100에서 96까지가 몇 9등급. 그 다음에 96에서 쭉 올라가서 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89까지가 8등급. 그 다음에 67까지가 몇 등급? 77까지가 7등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가 20%잖아요. 그러니까 7, 8, 9등급이 없어졌어요. 이 얘기예요. 그럼 쭉 밀리겠죠. 이해되시나요? 그게 생명과학과 어디에서? 지구과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도 화학은 몇 프로 빠졌어요? 12%가 8%가 됐으니까 33%가 빠진 거죠. 33%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물리학은요. 15%가 12% 됐으니까 몇 프로 빠진 거예요? 역시 20% 빠진 거죠. 그렇게 빠졌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과목에 못한 애들만 빠졌으면 7, 8, 9등급이 날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작년에 1등급 받았는데 올해도 1등급 받을 수 있다 없다? 어차피 비율로 따지는 거니까 비율이 늘어질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내가 1등급이었는데 밑에 애들 싹 빠지면 이게 쫙 펼쳐지니까 받기 힘들어졌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과탐 하시는 분들은 공부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탐 하시는 분들은 작년과 동일한 등급을 받으려면 아니면 그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 자, 저런 걸 보고 그런 걸 하라는 얘기예요. 사탐은 다 늘어났어요. 특히 많이 늘어난 거 뭐 늘어났어요? 사회문화가 1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1.5배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10만 명, 15만 명 1.5배가 됐으니까 그러면 5만 명, 그러면 여기는 거꾸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죠. 등급받기 편해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왜? 여기 전부 다 못하는 애들만 가지 않을까. 저희 학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저희 학원에서 최상위권 애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면서도 사탐하겠다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넘어가는 친구들이. 그래서 만만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도 그만큼 늘었고 사탐은 전과목이 늘어났어요. 사탐은 전과목이, 과탐은 전과목이 줄어들었고 이게 사탐론의 효과다. 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전과목 선생님들이 다 계시니까 작년까지는 과탐 선생님들이 아주 룰을 알았어요. 아이고 뭐 내가 수업을 어떻게 해도 우리 애들은 항상 많이 앉아 있으니까. 근데 올해 많이 우울해하세요. 수업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거? 수업이 줄어드는 게 그 수입이 줄어드는 거니까. 올해는 사탐 선생님들이 작년에 비해서 아주 얼굴 표정이 펴졌어요. 아 힘들어 수업이 애들이 많이 들어와서 뭐 그러시고. 하여튼 그런 현상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특히나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사회문화잖아요. 사회문화 반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아예 최상위 반 수업은 별도 따로 해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건 이제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좀 이따 분석을 해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국어와 수학도 올해는 화작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엄매보다 화작이. 수학도 올해는 미적분이 계속 미적분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미적분보다 뭐가 늘어났어요? 확통이 확 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대학이 자연계도 확통 시험 봐도 지원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작년에는 미적분은 인문계와 자연계를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자연계는 확통은 지원이 안 된 학교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인문계, 자연계도 확통과 확통을 해도 지원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미적분이나 기하에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이로 많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가 좀 더 편한 대로 계속 넘어가더라. 과탐보다는 사탐이 좀 공부하기 편하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잖아요. 사실이 그런지 잘 모르겠으나. 그 다음에 엄매보다 화작이 공부하기 좀 더 편하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거든요. 미적보다 확통이 공부하기 편한 건 일반적 인식을 넘어 당연한 상식이고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편한 대로 넘어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공부하기 편한 대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원서 쓸 때 힘들어지죠. 무슨 얘기냐면은 인문계 학생들은 상관이 없어요. 확통하던 친구들 그냥 확통하면 되니까. 근데 자연계 학생들은 미적하던 친구 확통 넘어가잖아요. 그럼 전년보다 등급이 안 나올 거예요. 똑같은 점수를 받으면. 동일한 점수를 받으면. 무슨 얘기냐면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작년 성적표 다 받아보셨잖아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점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따님이 원점수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아드님이 원점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표준점수 백분위 이것만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엄매와 하작 중에서 하작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엄매와 하작은 몇 문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표준 요소를 맞으려면 똑같은 표준 요소를 맞으면 예를 들어서 화작으로 90점을 맞는 표준 점수가 원점수로 90점에 나와야 맞는 표준 점수가 엄매로는 한 87에서 88점을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한 문제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자, 엄매로 90점 만드시고 화작으로 90점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표준 점수가 2점 정도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미적분과 확통은 몇 문제 차이예요? 2문제 차이가 나요. 미적분과 확통은 2문제. 그럼 무슨 얘기예요? 미적분으로 80점 맞는 친구가 똑같은 표준 점수를 맞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엄매로는 확통으로 몇 점 맞아야 돼요? 87에서 88을 맞아야 돼요. 그럼 몇 문제를 더 맞춰야 돼요? 2문제 더 맞춰야죠. 그러니까 똑같이 80점을 맞잖아요. 확통으로 80점 맞잖아요. 미적분으로 80점 맞던 친구. 확통으로 80점 맞으면은 표준 점수가 7점 정도 깎여요. 근데 정시 원서 써보셨을까요? 정시에서 7점 깎이면 대학이 몇 개가 날라가요? 한 10몇 개가 날라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해하셔야 돼요. 확통과 미적분은 근데 수원수투 문제가 어때요? 똑같아요. 수원수투 문제가 똑같아요. 수원수투 문제가 똑같은데 미적분은 확통이 몇 문제씩이에요? 8문제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적분이 8문제면 미적분에서 6문제 맞는 거와 확통이 다 맞는 게 같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수원수투 22문제는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건 똑같이 맞고 확통을 만약 선택하겠다 자연계갈 친구가 라고 얘기하면 자연계갈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미적분으로 8문제 미적분으로 6문제 맞히는 거 확통 8문제 맞히는 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미적분은 내가 7문제 8문제 이상 맞출 수 있는 친구는 확통을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 8문제 맞춰도 미적분으로 7문제 이상을 맞추는 애를 이기지 못해요. 그 다음 미적분으로 그럼 4문제 맞히는 친구는 확통은 무조건 몇 문제를 맞춰야 돼요? 5문제를 맞춰야 돼요. 아니 6문제를 맞춰야 되고 미적분으로 5문제를 맞추면 확통으로 몇 문제를 맞춰야 돼요? 7문제 이상을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확통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친구 혹시 있다면 1번 혹시 바꾸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미적분으로 평소에 몇 문제 정도 맞춰놓고 내가 앞으로 공부하면 미적분을 몇 문제 정도 맞출 수 있는데 확통으로 공부하면 그거 2배를 맞출 수, 그거보다 플러스 2를 더할 수 있어 라는 믿음과 자신감이 있으면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어차피 수원수도 22문제는 똑같은 거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수리 논술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생각하세요. 내가 수시 원서 재수한다고 수시 원서 안 쓸 건가? 쓸 건데 그럼 자연계획은 수리 논술을 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요? 수리 논술을 쓸 거면은 이해하셔야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이 가만히 돼서 바꾸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꾸더라도 이유는 알고 바꿔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냥 확통이 공부하기 편해서 바꾸겠다고 와서 상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유를 얘기해 주면은 나 수리 논술 써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럼 미적분 원래 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만 확통해도 올해는 공대 쓸 수 있대. 쓸 수 있죠. 그런데 그러려면 몇 문제를 더 맞춰야 돼? 2문제를 더 맞춰야 돼. 그 8문제 중에서만.